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3년여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한 1,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면서 온 인류를 패닉으로 몰고 갔던 이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금년 5월에 WHO가 이제 거의 종식되는 것으로 선언을 하면서 이제 엔데믹은 이제 풍토병이란 말이죠. 엔데믹화되면서 이제 한시름 좀 놓고 이제 좀 잦아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예외 없이 이 보건의료적인 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경제도 힘들었고 또 사회적으로 특별히 청년들 사실 사회적 접촉을 많이 하고 세상을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겐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우울증도 많이 증가하고 같은 이렇게 된 데서 지금 이제 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한 20여 년 일을 하고 6년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결핵이라든지 감염병을 주로 했기 때문에 지난 3년여에 걸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이쪽으로 주로 이제 연구하고 뭐 강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만나서 초청을 받았을 때 무엇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팬데믹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들은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이 21세기의 의학이 상당히 발달됐는데 왜 21세기에 이런 신종 감염병과 팬데믹이 사르스 2009년에 있었던 신종 플루 독감이라든지 뭐 서아프리카에서 2014년 16년에 있었던 에볼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신종 감염병이 자주 일어나고 그 중에 어떤 거는 팬데믹이 되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재앙으로 몰고 가는지 그걸 조금 한번 좀 짚어보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명화 과정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목에서 상징하듯이 이번 이 고통스러운 이 팬데믹이 우리의 마지막 팬데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됐습니다. 엔데믹이란 이 말은 팬데믹에서 팬이란 거는 전 세계적이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엔데믹은 이제 드물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쉽게 말하면 풍토병화된 건데 풍토병처럼 이제 자리 잡으면서 이제 이게 좀 잦아들고 있는데 이 엔데믹이 됐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이렇게 우리랑 이제 공존하면서 살아갈 텐데 언제까지 이게 우리에게 긴장을 주고 또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지 조금 좀 짚어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 팬데믹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이 팬데믹이 마지막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좀 견지해야 될지 조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종감염병 및 팬데믹 시대의 도래인데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은 세 가지 그 재앙으로 수많은 인류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했었는데 세 가지는 기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 그 세 번째가 질병입니다. 그래서 기아와 질병과 전쟁에서 질병은 주로 이제 감염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염병과 전쟁과 기아로 뭐 수개월 이내 혹은 뭐 한 1, 2년, 2, 3년 몇 년 사이에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심각한 재앙을 일으켰는지 궁금해서 계속 좀 찾아보고 이렇게 리서치를 했는데 이게 뭐 전 세계 역사를 쫙 이렇게 해갖고서는 뭐 500년 동안 몇 명이 죽었고 이런 식의 데이터는 잘 구하기 쉽지 않지만은 이 각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탑 10의 어떤 사건들 그걸 중심으로 좀 비교해 보면은 이 기아로 인한 사망자들을 보면은 이 2차 세계대전 전후라 탑 10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전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산당 혁명이 있을 때 1920년대 또 많이 죽고 또 중국의 문화혁명 때도 많이 굶어 죽고 하면서 이런 큰 이벤트 때 많은 사망자들이 생겼는데 이걸 10대 탑 10을 합쳐봤더니 한 1억 1,000명 정도가 1860년 이후에 1억 1,00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 쪽으로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한 5천만 명 정도가 죽고,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뭐 그다음에 중국 문화대혁명 또 이런 내전들 이럴 때 보면은 탑 10을 다 합쳐봤더니 그 1억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돼 있고, 감염병은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진 그 스페니쉬 플루 때 스페니쉬 플루 때 한 5천만 명, 그리고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을 앗아갔다고 알려진 그 흑사병 때가 한 7천만 명. 그 이후에 이제 콜레라라든지 계속 있는데, 여기다 탑 10을 합쳐봤더니 전쟁보다도 한 10% 좀 더 죽었어요. 여기에는 HIV로 인해서 3천만 명이 죽은 건 뺀 겁니다. HIV는 한 1980년에 처음 이렇게 나타나고 발견된 이후에 해마다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한 2, 3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급성계 사망한 것만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보다는 전쟁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났고, 전쟁보다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의 역사를 보면은 1918년에 딱 100년 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진 이 독감으로 인해서 한 5천만 명이 사망했고요. 또 이건데 HIV에 의해서 한 3천만 명이 어떨까? 198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3천만 명의 누적 환자가 사망한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번 팬데믹이 공식적으로는 한 700만 명이 사망한 걸로 보고가 돼 있지만은 우리 전문가들이 추측하고 이렇게 그 계산해 보면 한 1,500만 명 내지 한 1,800만 명이 사망했는데 보고가 안 되고 이게 이제 발견이 안 돼서 이 공식 리포트에는 누락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대하고 60년대에 있었던 아시아 독감과 홍콩 독감들 이런 것들에서, 그런데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 독감이라고, 신종플루 팬데믹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918년부터 이번 팬데믹까지 5번의 팬데믹이 100년 동안 있었어요. 라프하게 보면 한 대략 20년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물론 한 4, 50년 만에 나타나고 또 한 4, 50년 만에 나타나긴 했지만 5번의 팬데믹을 그냥 평균해서 나누고 한 20년 만에 한 번꼴로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살면서 한 번쯤은 더 팬데믹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도 한 두세 번은 팬데믹을 또 한번 또 다시 겪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은 신종 감염병이 증가하는데, 신종 감염병이란 거는 그동안에는 지구상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발견된 그런 감염병들이에요. 뭐 에볼라니, 사르스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918년 했던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처음으로 이게 발견되었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여기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이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 이 감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자연 감염에 의해서 면역이 형성되는데, 한번 이제 백신을 맞고 감염이 되고 나면은 또 한 1년쯤 지나면은 이제 면역이 또 약화되기 때문에 또 백신을 맞거나 감염이 또 생길 수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갈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신종감염병은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질병인데, 대체로는 그 동물과 사람 사이에 인수 공통 감염병에서 인수 감염병, 그래서 동물한테도 발생하고 사람한테도 되는데,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동물한테, 그러니까 뭐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한테 주로 이제 먼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신이 이런 그 자연계를 창조할 때 이 바이러스가 닭에 생기고 뭐 돼지에 생기면은 그 안에서는 잘 살아가지만은 종을 바꿔갖고 낙타나 돼지에 있던 게 사람한테 이렇게 감염이 잘 안 되고, 감염이 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감염은 거의 안 일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 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종을 옮겨가면은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거의 이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조류들 보면은 닭이라든지 이런 데만 막 500만 마리의 닭을 막 살처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닭장 속에 있는 닭들에서는 굉장히 빨리 퍼지기 때문에 막 그 닭 사육장 속에 있는 닭 1000마리 중에 막 20%가 감염이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아주 드물게는 사람한테 닭을 키우고 뭐 양계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옮아올 수 있는데, 옮아오는 순간 그 새로운 환경이 숙주가 바뀌면서 그 사람한테서는 더 이상 이게 활발하게 작동을 못하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하는 이런 걸로 끝나는 수가 많은데, 아주 드물게는 SARS처럼 휴먼 투 휴먼 트랜스미션을 갖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이제 변종이에요, 변이. 그래서 바이러스가 변해갖고 DNA가 변해갖고 이게 네이처가 달라져갖고 아주 드물게 뭐 10년 만에 혹은 뭐 5년 만에 어떤 바이러스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감염을 일으키는데, 그게 에볼라고 그게 사르스였고 그게 이제 메르스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인수 공동 감염병이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 1940년 50년부터 자꾸 증가하는가 하면, 이게 해마다 한 해 동안 새로 발견된 새로운 그 신종 감염병인데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채집 생활을 할 때는 동물과 자연 그 야생 동물과 사람 사이에 인터랙션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농경 사회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는 사람들과 자연 속에 이렇게 상당히 거리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자연에 들어가서 야생동물과 이렇게 자주 접촉할 기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이게 되면서 이 프로세스 푸드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 인구에게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먹을 먹거리가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인구가 점점 팽창하게 됩니다. 인구가 팽창하니까는 새로운 그 삶의 터전이 필요하니까 자꾸 이제 도시가 늘어나고, 새로운 도시가 이제 신도시가 이제 숲을 베어 갖고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점점 자연계 쪽으로 인구가 팽창하면서 점점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프로테인, 단백질이 필요하고 미트, 고기가 필요하고 고기를 좋아하니까 또 많은 그 가축들을 소, 돼지, 양, 뭐 그다음에 닭 이런 것들을 사육하면서 가축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인구 사람들과 가축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자연계 쪽으로 가서 새로운 그 자연계를 파괴하면서 그쪽에 서식지를 새로 이제 개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 고릴라니 원숭이니 뭐 침판지니 박쥐니 이런 자연계의 동물들과 접촉하는 게 많아지고, 이 박쥐라든지 이런 그 야생동물에 있는 그 바이러스들, 그 바이러스가 가축들을 통해서 사람한테 오기도 하고 직접 사람한테 오기도 해갖고 이렇게 신종 감염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화가 되고 자연을 침투하는 삶의 패턴이 계속되는 한은 이 신종 감염병이 줄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번 코로나도 보면은 박쥐한테 있었던 바이러스가 천갑산이라고 하는 그런 야생 동물로 보는데, 천갑산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 있는 그 우한의 야시장에서 그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천갑산을 통해서 사람한테로 왔는데, 이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휴먼 투 휴먼의 감염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근데 이게 이제 전혀 처음으로 인류한테 왔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 그 면역 체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이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독감 바이러스에 혹은 뭐 감기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됐었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자주 알았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그 면역이 생겨서 전 세계 인구의 한 5%나 10%만이 해마다 겨울철에 독감에 걸리고 그 이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말은 한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독감 바이러스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이렇게 그 노출돼서 감염됐고 낫고 감염됐고 나면서 면역이 생겨갖고 90%나 95%의 전 인류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이미 형성돼 있어서 안전해요. 근데 이 새로운 바이러스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뭐 이거는 전 세계가 아무도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미크론 때 우리나라에도 1년 사이에 거의 한 70 내지 80% 한국 사람 7, 80%가 감염된 거를 봐요. 이렇게 항체 검사를 해보면은 백신에 의해서 생긴 항체와 자연 감염에 의해서 생긴 항체가 구별이 되는데 오미크론 때 한 지난 1년 반 사이에 그 오미크론과 오미크론의 그 서브 변이들, 그 아래 변이들에 의해서 한 70% 이상이 감염된 걸로 보고 여기 있는 분들의 한 반 이상이 아마 감염이 됐었을 거예요. 혹은 뭐 재감염이 됐다고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고 2번, 3번 감염이 충분히 일어나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래서 이런 신종 감염병이 그러면은 이거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식지를 확장해가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밀림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명화 과정과 도시화 과정들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고기를 필요로 하고 이 동물성 미트, 단백질, 프로테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맛있어서 이거를 대량 생산을 합니다. 이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대량 생산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사진이 조금 잘 안 보이지만은 그저 요만한 방에 한 1000마리 정도의 닭을 몰아넣어요. 일부러 이렇게 많은 닭을 몰아서 닭들이 못 움직이게 해요. 움직여서 살이 빠지니까 못 움직이게 갖고서는 그리고 그냥 이 사료만 주고 해서 굉장히 이 잔인하다고 할 정도에서 수천 마리의 닭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먹고 살찌우는 그런 그렇게 살다 이제 이게 다 이제 냉동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트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닭고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소들입니다. 이 소들도 이 돌아다니면서 살이 빠지고 슬림해지면은 고기 양이 적으니까 그 쇠로 다 이렇게 가둬갖고 그냥 요 밥만 먹고 있고 밥 먹고 있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그저 쭈그리고 자고 하는 이런 식으로 쇠창살로 가둬놓은 거예요. 운동도 전혀 안 시키고. 이것도 뭐 닭이고요. 이거는 돼지들입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한 요 정도 폭되는 그거 한 되는 창살에 돼지 한 마리씩 다 집어넣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프로테인의 그 볼륨을 돼지를 살찌워서 많은 살코기를 얻어갖고 팔아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이걸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는데 대량 생산 시스템 속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기에 들어온 바이러스들이 변이가 일어날 때 거기에 약해갖고선 변이도 잘 일어나고 해서 그런 에코시스템이 생태계가 이렇게 생태계의 변화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그런 이 사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변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지구 온난화도 좀 문제가 되는데 지구가 좀 더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지구가 한 1800년대보다 지금 한 1.2도 정도 더워졌는데 그 1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1.2도 더워지면서 최근에 이제 좀 더 많은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 그래서 좀 더 모기나 이런 질병을 옮기는 이런 매개체들은 따뜻한 기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더 많은 모기들이 이 지구 온난화 속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댕기라든지 뭐 말라리아라든지 이렇게 모기가 옮기는 질환들이 자꾸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도 한 6% 정도 여기에 기여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구 온난화로 좀 더 뜨거워진 지구. 그다음에 세계화를 통해서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5천만 명의 사망자를 일었던 스페인 독감은 첫 해에 전 지구의 한 반 정도를 그때는 이제 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비행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배를 통해서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옮겨갈 때 한 뭐 2달, 3달 항해를 하니까 그렇게 트래블이란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인데 1차 세계 당시에 군함에서 미군들이 유럽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군함들을 통해서 병들이 많이 이제 전파됐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첫 해 1918년에 전 세계 한 반이 감염이 됐고 두 번째 나머지 한 반이 감염이 돼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감염이 됐는데 그러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 이 우한에서 시작된 팬데믹이 한국에 들어오고 태국에 들어온 다음에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를 공략하고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 그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데 불과 한 2달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1월 23일 날이 중국의 우한을 봉쇄하면서 락다운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쪽 유럽과 북미 쪽이 락다운한 게 3월 한 중순쯤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뭐 2달 이내에 다 점령당하고 퍼져나갔고 그래서 아프리카 그다음 인도도 3월 25일 날 락다운을 하고 아프리카들도 다 이 봉쇄를 하면서 거의 한 2달 내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 그만큼 세계화에 의해서 사람들 사이에 움직임이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편편해진 지구, 뜨거워진 지구, 그 다음에 인구가 지금 한 거의 80억으로 이제 향하는데 1918년에는 1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붐비는 지구. 그래서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또 많은 프로테인이 필요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동물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인구 밀도가 높은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이번에 코비드 때 났었는데 인구 밀도가 높고 슬럼가에서는 조그만 집에 막 15명, 20명씩 살고 이러니까 아주 감염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지구 속에서 이번 팬데믹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전 세계를 강타했고 그걸로 인해서 한 1,800만 명, 1,500 내지 한 1,80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식지를 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아마존인데요. 여기를 라인으로 해서 여기는 아주 그 열대 우림입니다. 굉장히 나무들이 많고 여기는 새로 다 이렇게 다 개간을 한다 그래갖고 다 이렇게 밀어붙였고 벌목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이 나무나 숲이 사라진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가축들을 키우고 새로 이제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 숲속에 살던 야생 동물들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거기 있던 바이러스들이 일로 이제 인류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아프리카에 있는 에볼라가 많은 지역도 여기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다 베고 벌목하고 여기 이제 정착하면서 사는 그런 환경과 관련돼서 이 에볼라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류가 팽창하고 인구가 많아지고 더 많은 먹거리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 속으로 계속 자연을 정복하고 침투하고 쳐들어가면서 엔드 프로덕트로 그 결과로 이 감염병이 동물에 살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로 이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스필 오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아프리카나 뭐 중국에 있는 야시장에 있는 야생 동물들입니다. 야생 동물이 잘 안 보이는데 뭐 도마뱀이라든지 뭐 천갑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야생 동물들을 이렇게 이 아까 보셨던 대량 생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곳에서는 또 이렇게 동물들을 직접 아직도 잡고 있고 또 중국 같은 데는 이런 이상한 동물들을 또 별미라 그래갖고서는 이제 음식 문화가 발달된 곳이니까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야시장들을 통해서 이런 야생 동물들과 접촉을 하면서 점점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제 팬데믹에서 두 번째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됐는데 이 코비드 사망자 이게 코비드 사망자입니다. 이게 환자 수가 코비드 사망자가 첫 번째 겨울과 두 번째 겨울에 가장 많았고 점점 줄어들어갖고 이게 최근 패턴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겨울에는 점점 줄어서 거의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된 원인 가운데는 이게 이제 그 독감으로 인한 치사율이 0.05%예요. 독감이 걸린 사람의 0.05%가 그러니까는 10,000명에 5명이 죽는 건가요? 아니, 10,000명에 5명이 죽는데 코로나는 이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20배 정도 높았어요 처음에. 20배 정도 높았었는데 이게 이제 유럽 데이터인데요.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부터
백신에 의한 면역이 생기면서 이 사망률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는 것도 막지만은 그것보다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진 기능은 백신을 맞으면은 사망에 이르는 중환자가 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을 맞으면서 사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21년 11월에 오미크론 변이가 생기는데 이 오미크론 처음에 생겼을 때 이게 크리스마스 기프트냐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오미크론 이 변이는 굉장히 전파력은 빨라요. 그래서 더 많은 환자한테 전파를 시켜서 전에 처음에 우한에서 나온 바이러스는 2명 내지 3명한테만 전파시키는데 이거는 11, 2~3명한테 한 5, 6배 더 많은 전파력을 가졌는데 다행스럽게 치사율은 그 전에 있던 이런 바이러스보다 5배 정도 낮아요. 그래서 오미크론 자체가 전파력은 높지만 치사율이 낮은 바이러스로 이렇게 그런 변이가 나타났고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이 바이러스끼리 또 이제 전쟁을 하는데 바이러스계를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제 오미크론 쪽으로 이렇게 이러면서 여기 있던 이 최근에 있었던 건 전부 다 이제 오미크론과 오미크론 사촌들에 의해서 이게 바이러스계가 평정이 되면서 치사율이 낮아졌고 지금은 이게 이제 2022년 2월달, 3월달이에요. 영국 데이터인데 0.04%. 그다음에 독감은 0.05%. 거의 독감 수준이나 독감보다 살짝 낮아지는 정도로 치사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열 나고 이러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6월 1일부터 이게 이제 격리가 더 이상 의무적인 격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딱 독감처럼 생활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뭐 가족 중에 이 환자가 있는데 PCR을 했더니 양성이다 그러면은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독감 때 우리 검사 특별히 안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빼놓고. 그래서 의심이 돼도 검사하지 말고 그냥 컨디션 좋으면 그냥 마스크 쓰고 학교 나오고 친구들 만나고 컨디션 나쁘면 그냥 감기 걸렸을 때 집에서 쉬듯이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검사하고 뭐 양성이고 뭐 초창기 1, 2년 동안 했던 그런 야단법석을 떨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독감처럼 됐고 독감 때의 행동 양식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데믹화 됐고요. 이제 이 엔데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보면은 이 히스토리가 우리한테 답을 줍니다. 이게 아까부터 얘기했던 1918년에 때 스페인 독감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를 보는 건데 스페인 독감 때 첫 해에는 많이 죽었어요. 근데 계속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재감염되고 세 번째 감염되고 하면서 그때는 백신은 없었는데 일단 감염이 되면서 이제 면역이 생겨갖고 점점 죽는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점점 숫자가 적었고 더 이상 이렇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독감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적은 숫자만 죽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에 아시아 독감하고 1960년대 홍콩 독감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바이러스가 자기네들끼리의 이런 그 전쟁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아서 그걸로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팬데믹이 생길 때 이건 끝나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지금 2009년에 있었고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낸 이 코비드가 진행됐는데 그 4년째인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소위 말해서 디지즈 X라고 하는 새로운 팬데믹 바이러스가 그게 뭐 코로나는 아니겠고 코로나 아닌 또 어떤 이름이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즈 X라 그러는데 어떤 새로운 병명이 붙는 그런 팬데믹이 생기면은 그때 그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이번 팬데믹은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사망했지만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때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망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 사망 안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팬데믹이 젊은 사람들을 주로 또 타겟을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오면은 또 전혀 양상이 달라지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치사율이 얼마큼 높을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 1, 20년, 20, 30년 후에 생길 수도 있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하는데 그 팬데믹의 네이처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사실 전혀 모르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까지 지금 이 엔데믹과 풍토병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백신을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과 이 독감 백신을 같이 양쪽 팔에 맞으면서 그냥 지내는 수밖에 없고요. 예.
어, 원헬스라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애니멀 헬스랑 인바이러먼트 헬스에서 이제 동물과 아까도 보셨지만 그런 동물들을 그런 식으로 사육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조류독감인이 이렇게 발병이 하면 거기서 사람한테로 안 가도록 또 갔을 때 초기에 빨리 발견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애니멀 헬스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휴먼 헬스는 이제 감염병 이렇게 빨리 발견해 갖고서 이제 그 백신 맞고 하는 이런 거고, 이제 인바이러먼트 헬스는 그런 그 산림을 보호하고, 아까 브라질 거에 보시면 그 산림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그런 야생 동물로부터 이렇게 접촉을 많이 안 하도록 그런 이제 인류 문화 문명 발달의 그 패턴을 좀 바꾸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만 다음번 팬데믹이 우리에게 안 나타날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팬데믹이 되려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해야 될지 이제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찾아보는데, 이 케이프타운 서약이란 건 로잔입니다. 로잔은 1970년에 존 스타트하고 빌리 그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그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이 총체적 선교를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알리는 이건 말고, 사회적인 책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휴메니타리안 인도주의적인 접근도 하고, 사회적인 뭐 낙태에 대한 그 반낙태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도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된다고 해서,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휴먼 베이직 니드와 그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그걸 이제 총체적 복음인데, 그거를 이제 1974년 첫 번째 로잔에서 있었고, 두 번째가 마닐라, 세 번째가 케이프타운에서 했습니다. 2010년이고, 근데 내년 9월에 로잔 4 네 번째 로잔 모임이 이제 한국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준비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럴 예정인데, 그 로잔에 나온 데서부터 우리가 좀 이 크리스천리티와 이 팬데믹이나 신종 감염병을 좀 연결하고 어떻게 이거 기독교적 시각에서 이 팬데믹을 보고 바라보고 어떤 삶을 우리가 견지해야 될지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데, 이 로잔의 그 케이프타운 서약을 보면은 로잔 1과 로잔 2는 일종의 총론적인 상징적인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과 뭐 빈곤 퇴치 이런 것들도 크리스천의 해야 될 덕목과 임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선언적인 수준이 많았는데, 이 케이프타운에서는 약간 이제 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해서 액션 오리엔트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잔 운동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케이프타운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이건 이제 IBP에서 나온 책인데 한 60페이지쯤 되는 아주 작은 서적이에요. 굉장히 읽기도 편하고, 이 안에 로잔 1과 2의 이 선언들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될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이고 케이프타운의 행동 요청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가 7번째 거, 10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행동 양식으로는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질병과 전쟁과 이걸로 해서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크리스찬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인트로덕션 총론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주제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인지 조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 창조된 세계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돌보고 다스려야 되는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부터 제가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침투하는 그 문명화 과정이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능력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시나 해서 창조 명령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 창조 지구의 자원들을 파괴하고 낭비하고 오염시키는, 그래서 아까 지구 온난화도 관련이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서식지를 침투하면서 자연동물들 세계로 우리가 너무 이 어그레시브하게 침투한 결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반대로 병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계를 돌보는 긴급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슬라이드 좀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행동 요청에 보시면은 모든 인류는 창조 세계의 풍성함을 지키는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소비 습관을 거부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자 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은 이런 팬데믹을 일으켰고, 지구 온난화를 일으켰고, 환경 오염을 일으켰고, 또 가진 자 못 가진 자 사이에 그 unfair,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두 부류의 크리스찬들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농업과 산업과 의료를 통한 지구의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토록 하고, 그다음에 환경 보호와 환경 옹호를 해서 생물의 서식지와 종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게 생물의 그 종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아까 돼지나 소나 이런 닭들을 그렇게 밀집한 환경에서 비윤리적으로 키우다 보면은 그 이 종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종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면역에 취약한 동물들만 남게 돼서 이제 그런 주류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는 이야기로는 사실은 이제 그 세속적인 삶의 동기, 그러니까 과도한 부와 탐욕, 좀 더 맛있는 걸 많이 먹기 위해서 프로테인을 많이 하고 또 뭐 투뿔, 뭐 완뿔, 무슨 뭐 또 이 고기 저 고기 하면서 그런 인류의 그 소비주의나 탐욕이 인구가 증가되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프로테인 이상을 또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더 맛있는 걸 더 많이 먹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인구 증가와 이 탐심에 가득 찬 세속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문명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고 피조물을 착취하고 환경은 파괴되는 결과를 낳고, 그래서 이러한 그 문명화 과정과 특별히 산업 그 발달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지난 한 200년 동안에 이런 그 문명 과정 때문에 아까 보셨잖아요. 1918년 이후에 계속 한 20-30년 간격으로 이 상당한 그 사망을 내는 이 팬데믹이 생겼는데, 그래서 인수 공통 감염병이 생기고 신종 감염병이 증가하면서 팬데믹까지 이르게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결론은 이것이 우리의 팬데믹이 되려면은 문명화 과정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피조물을 우리가 착취하고 동물들을 포함해서 환경을 파괴한 거기에 대한 어떤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그 성찰을 하는 방향성은 로잔이 추구하는 삶인데, 로잔은 그래서 자연을 돌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피조물 이 종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피조물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회복하는, 그래서 창조 세계의 풍성함을 지켜내는 그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돼야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롱 라이프를 사셔야 되는데 두 번, 세 번에 올 수도 있는 그런 팬데믹에서부터 예방하는 거가 팬데믹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이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요 데클러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데클러라는 이 시는 2020년 4월에 쓰여진 거예요. 한국 시인입니다. 이학성 씨라고요. 그래서 팬데믹이 2020년 이제 1월부터 이제 중국에서부터 퍼져 나가고 4월이면은 이제 대구 사태 직후에 한국이 한참 막
힘들어할 때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은 나오지 않아서 전 세계가 이제 아프리카랑 남미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상태 때입니다. 그래서 댓글러라는 거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댓글러에서 사람 댓글러.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얼치기 기사보다는 댓글에 공감한다. 세계 곳곳에 공장이 멈춰서고 도로를 질주하던 자동차 행렬이 줄어드니 서울, 뉴욕, 파리, 북경할 것 없이 대기질이 깨끗해졌단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연한 진실을 파헤쳤다. 촌철살인적인 탁견으로 전국을 찌른 두고두고 세계범칙한 댓글 전문을 여기 옮긴 데서 한 댓글을 여기다 옮겼는데, 지구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구라는 그 자연과 이 지구에 사는 동물들, 하여튼 지구라는 그 환경과 지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이 바이러스고 코로나가 백신이다. 인간이 지구를 침투한, 자연계를 침투한 인간이 바이러스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지구를 그 인간을 향해서 이 자기네들을 프로텍션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고 백신이다 해서 굉장히 쇼킹한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바이러스고 코로나가 백신이다. 이 댓글을 이 시인은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댓글에서 누가 뭐 쓴 유명한 시가 아니고 유명한 학자나 철학가나 뭐 종교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댓글에 그 수많은 댓글 중에 하나를 봤는데 이게 촌철살인적이라 해서 이 시인은 이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바이러스고 코로나가 백신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몸에 전율을 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2020년 4월. 충분히 그가 옳아서, 이 댓글을 쓴 이 댓글러가 옳기 때문에 자기도 동의하는 거예요. 이 충분히 그가 옳아서 엄지척 경의를 띄우나 쓸개집을 사발로 들이킨 듯 쓸개집을 사발로 돌이킨 듯 입가에 쓴맛이 괜다. 우린 악랄한 지구의 약탈자, 나 역시도 노략질에 가담한 패거리였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 시인도 환경을 보호하고 이렇게 문명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인으로서, 당연히 시인으로서 일반인들에게 그런 문제를 알리고 정의를 알리고 자연을 지키는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시인의 삶인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팬데믹 속에서 남은 살겠다고 애쓰는 그 시인의 마음이 자기도 약탈자고 노략질에 가담한 패거리였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시를 이게 한 2달쯤 후에, 그러니까 한 4월, 6월 달쯤 저한테 아침마다 이렇게 시를 보내주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뭐 여러 지인들한테 보내주는데 이 댓글러가 딱 왔어요. 그래서 보고서는 저는 깜짝 놀라고 저도 참 전율을 하면서 참 이런 거구나 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그 팬데믹을 창조세계와 연결돼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이 시를 꼭 인용을 하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팬데믹은 다 많이 지나갔고 훨씬 이제 좀 자유롭지만은 한 번쯤은 성찰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명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지구 환경과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런 쪽으로 어떤 삶을 살면 좋을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슬라이드는 뭐 아무에게나 공유하시면 되고요. 아침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애지연까지 오시고 또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거의 한 분도 뭐 안 졸고 이 카톡도 안 보시면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